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마약쟁이들이 줄어들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호기심으로 하고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아편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아편이라는 게요. 조금만 먹으면 설사도 멎어요. 두통도 멎어요. 그리고 치아가 두통이 났을 때 아편을 그 안에다 놓고 쇠붙이를 달가서 지지면 통증이 멎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편은 만병통치약이어서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약품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점점 아편에 의지가 돼가는 거예요. 요약을 해본다면 식량 가격이 올라서 좀 식량을 사는 게 좀 두렵고, 두 번째로는 아파도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중국 약이라도 좀 돈이 있으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의 의약품 무역이 거의 중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프면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병원이라는 거는 침대 렌탈소예요. 침대를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방은 병원에서 하는데 약은 병원에 없기니까 개인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북한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품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마약쟁이들이 줄어들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호기심으로 하고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아편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아편이라는 게요. 조금만 먹으면 설사도 멎어요. 두통도 멎어요. 그리고 치아 있잖아요. 치아가 두통이 났을 때 아편을 그 안에다 놓고 쇠붙이를 달가서 지지면 통증이 멎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편은 만병통치약이어서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품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점점 아편에 의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북한에서 또 아편도 단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은 그거예요. 국가에서 공급을 못 해주면 제발 좀 놔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약이나 아편 같은 거는 사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좋아지면 절로 없어져요. 지금 곤혹스러운 게 그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북한 주민들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제일 곤혹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5년인데 열병식을 17회를 했어요. 해마다 한두 차례 하고 2023년에는 한 해 3번 했어요. 근데 야간에 한다는 게 문제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해요. 그리고 군대들은 훈련을 하루에 17시간 6개월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내장이 내려앉는 군인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당에 충실하지 못한 자로 낙인이 된대요. 그래서 열병식 때문에. 근데 열병식을 하면요. 군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열병식이 열리는 평양 시민들도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병식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열병식을 위해서 도로 정리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최근에 열병식이란 말만 들어도 주민들하고 군대들이 경기를 난다고 해요. 근데 김정은이는 열병식 매니아예요. 15년인데 17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병식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래요.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쌀을 사서 배급을 풀면 전 국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곤욕이라는 것도 수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바뀌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그 열병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치부를 선전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대내적으로 보여주자는 거니까 자기 개인을 치부를 선전을 하다 보니까 2,500만 명의 국민이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곤욕인 것 같아요. 도입 배경이 이제 북한도 감지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무료 무상치료제거든요. 헌법상. 그게 73년을 유지했어요. 근데 보니까 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걸 놔둬서 뭘 할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인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냥 한 달에 북한 주민 성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돈 5천 원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북한 주민이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잖아요. 5천 원이면 6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보험료를 낸다고 병원에 없었던 약이 생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 변화를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한의 실비보험제처럼 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북한의 변화는 김정은의 개인의 생각이고 김정은의 독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경찰청 이름도 바꾸는 것도. 그리고 발전된 나라일수록 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실비보험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이제는 약간 보면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흉내를 내는 정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 국가에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려고 그런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죠.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지 않냐. 그리고 저는요, 북한에서는 애 둘을 키우면 반의사라고 해요. 절반은 의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아프면요, 시장에 가서 아파본 사람하고 경험을 나누지 의사한테 별로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와서 의사는 이게 목에다 청진기를 거는 게 의사인 줄 알았는데 한국 의사들은 청진기를 안 걸더라고요. 그래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북한은 의료 시스템도 낳고 하지만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적 그것도 지적 수준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니까 한국의 흉내나 다른 발전도상 나라들의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김정은은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가 만들어 놓은 73년을 구축해 놓은 무상의료제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바꿈으로써 자기의 이름 석자를 좀 부각하려는 데도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북한이 이제 개인의 승용차 소유를 허용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준에 세상 밖으로 봤을 때는 이야, 하루 먹을 쌀도 없는데 자동차를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천만에요. 북한은요, 30년 고난의 행군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됐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시장 경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10년, 20년 전에 중국을 다 승용차를 들여왔어요. 근데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허용이 되지 않았으니까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린 거예요. 근데 국가기관의 명의를 빌리면 자기 차가 아니에요. 절반이 자기 차인 거예요. 분명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국가 명의를 빌렸기 때문에 그 기업소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작년 2024년에 개인 자동차 그걸 헌법으로 승인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운전 양성소는요, 우리의 운전면허 학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면 몇 발자국 가면 다 있잖아요.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학원에 와달라. 근데 북한은 각 도마다 한 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도 1년 과정이에요. 합숙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북한의 운전면허하고 한국의 운전면허는 달라요. 우리는 차를 몰면 되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AS 부르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면허 그 단계에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배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개인 면허 소유가 되면서 요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각 도마다 운전 양성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정해준 학원비에 플러스 뇌물이 있어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양강도 해산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서 1년 동안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근데 군의 사람이 오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운전 양성소 주변에 있는 개인 인가에서 방집을 살아요. 북한에는 원룸을 방집이라고 하거든요. 한 개의 방이다. 방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돈 내고 1년 동안 살고. 그리고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 6개월이 지나면 현장 실습이라는 걸 해요. 북한은.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를 본인이 부담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아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가격만큼 운전면허를 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무역기관이나 간부들 차 운전기사들은 면허가 없는데도 그냥 운전해요. 어떻게 된가 물어보니까 운전양성소에서 면허증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사복무할 때 차를 몰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왔는데 면허학원을 따려고 보니까 시간이 걸려. 그럼 당간부가 내 운전수를 쓰려니까 특권인 거죠. 돈을 주고 뒷배기로 면허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은 대학 졸업증도 돈 주고 사요. 내가 대학 졸업증이 필요하면요. 강대 졸업증은 뭐 500달러, 1000달러 당연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증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면허증을 왜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교통 규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돈을 주면 풀려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걸 자기네가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뇌물공화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그게 적응이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자충우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루 벌어 하루 버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또 개인 승용차를 허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전서 양성소에 돌리고 요즘에는 그 양성소 교장 선생님이 도당 책임 비서보다도 더 돈을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가장 밀수를 주도했던 이유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BYD 차를 DRD 그 중고차를 많이 넘겨왔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운전면 이거는 약간 최근에 한 밀수하고 운전면허증 승인이 좀 연관이 되는 게 북한은 개인 모든 돈의 7, 8%가 개인의 주머니에 있어요. 한국은 은행에 있잖아요. 북한은요 은행에다 돈을 저금하면 안 줘요. 그 어느 바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돈을 빨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자동차를 승인해 주자. 그러면 차를 살 거잖아요. 그럼 차를 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차를 가져와서 개인이 가져와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로 밀수를 해가지고 그 중국 차가 제일 많대요. 비아디 중고차. 그 차를 국가가 해서 그 값으로 파처를 주거나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오는 게 국가가 이익을 보려고 밀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멈췄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회담도 앞두고 이란 전쟁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이게 또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할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 시각도 밀수는 해요. 공개적인 밀수가 중단이 됐어요. 압록강, 두만강 다리 밑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가가 주도는 하지만 암암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밀수는요, 북한 당국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밀수를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과의 밀수는 그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단됐다가는 또 열리고, 중단됐다가는 또 열리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이렇게 무역 지수를 지표를 보게 되면요. 북한이 다른 나라의 무역의 98%가 중국이에요. 거의 다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췄다고 해서 완전히 중단되진 않아요. 이러다가 또 정세가 풀리고 이란 전쟁이 극적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시 중단된 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늘 있던 일. 그리고 북한이 주도적으로 나선 거는 중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을 해야 주민들의 돈 주머니에 있는 돈을 국가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를 주도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란 전쟁,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요란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두 개 적대적도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실제로 이제 통일이라는 말을 모든 문구에서 빼고 평양 지하철 통일역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국 통일 3대 훈장도 무너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다 꺾어놓고 이러고 또 세상이 요란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흥미를 잃고 그리고 또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아니 북한이 저렇게 노는데 우리가 굳이 무슨 북한한테 매달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아예 배제를 한다면 2,500만 명이 인권이 침해를 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문명한 민족이에요. 아프리카도 지원을 해주고 정말 유엔에도 나가서 무료 봉사해주는 사람 한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한 민족인 이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원히 그렇게 배제하고 관심에서 끊어주지는 말아달라. 그래도 이제 같은 동포인 우리라도 관심을 해줘야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신음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탈북민에 대한 이런 탈북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런 얘기나 그리고 또 탈북민들의 얘기를 이렇게 담아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옹달 책방 같은 채널들 이런 채널들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늘 머릿속에서 관심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생활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옹달 책방 그냥 보지 마시고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